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감동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체코에서 교수직 제안까지 받았던 한 여성이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선택했는데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향을 떠나 한국에서 살아온 그녀가 마침내 부모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반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가슴이 뭉클해지실 거예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이 깃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라하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체코 국립대학교 도서관에서는 한 여성이 두꺼운 문학서적들 사이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디카, 체코에서 태어나고 자란 순수 체코 여성이었죠. 라디카는 어릴 때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항상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이미 대학 수준의 문학 작품들을 읽어치울 정도였죠. 체코 국립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라디카의 학업 성취는 눈부셨습니다. 문학과에서 최고 성적으로 학사를 마친 그녀는 교수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석사 과정에 진학했고, 이어서 박사 과정까지 순조롭게 밟아나갔습니다. 특히 동유럽 문학 연구 분야에서 그녀의 논문은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죠. 같은 연구실 동료들은 라디카만 있으면 우리 연구실이 유럽 최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라디카에게는 정말 화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 독일의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조교수 자리를 제안했고,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도 연구원 자리를 권했습니다. 심지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러브콜이 왔죠. 부모님은 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며 우리 라디카가 이제 유럽 전체에서 인정받는 학자가 되는구나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런 라디카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온 것은 2003년 가을이었습니다. 체코 국립대학교에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김민수였어요. 민수는 한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유럽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체코로 교환학생을 온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라디카와 민수가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죠. 도서관에서 민수가 체코어로 된 책을 읽으려다가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본 라디카가 도움을 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디카가 영어로 말을 걸었을 때 민수는 고마움과 동시에 약간의 당황스러움을 느꼈다고 나중에 고백했어요. 아시아인인 자신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체코 여성이 먼저 말을 걸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민수는 서툰 영어로 고맙습니다. 체코어가 정말 어려워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라디카와 민수는 종종 도서관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라디카는 민수에게 체코어를 가르쳐 주었고, 민수는 라디카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언어 교환 정도의 만남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라디카의 해박한 지식과 따뜻한 성격에 매료되었어요. 특히 라디카가 자신의 연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반면 라디카는 민수의 성실함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 감동받았죠. 민수는 매주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체코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생각보다 컸어요. 라디카는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로운 유럽 문화에 익숙했는데 민수는 가족 중심적이고 위계질서를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에서 자라났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차이점들이 오히려 흥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라디카는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가자고 민수를 초대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미안해요. 저는 그런 곳에 잘 안 가요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라디카는 처음에는 민수가 자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서운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민수는 단지 시끄러운 곳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었고 오히려 조용한 카페나 공원에서 대화하는 것을 더 선호했던 거예요. 이런 작은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라디카는 민수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어요. 세상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그저 순수하게 웃을 수 있었거든요. 민수 역시 라디카 옆에서 자신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겨울이 되어 민수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민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라디카에게는 유럽 곳곳에서 날아온 교수직 제안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라디카의 생활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도서관에서 연구에 몰두했고 논문 작성도 계속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해서 민수 생각이 맴돌았어요. 특히 민수가 앉아있던 도서관 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지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시차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화하기는 어려웠지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마음의 거리를 좁혀나갔습니다. 민수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라디카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회사 일, 가족들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만남까지 작은 것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라디카는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민수가 부모님을 모시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을 사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라는 민수의 메시지를 읽으며 라디카는 미소를 지었죠. 한편 라디카의 주변에서는 그녀의 진로에 대한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는 조교수 자리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재촉했고 소르본 대학에서도 연구원 자리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다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라디카의 아버지 바칠라프는 체코에서 유명한 역사학 교수였어요. 그는 딸이 자신보다 더 뛰어난 학자가 되기를 바랐고 유럽 최고 대학들에서 러브콜을 받는 라디카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라디카야,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네가 베를린이나 파리에서 교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자주 이야기했죠. 어머니 이바나 역시 딸의 성공을 바랐지만 동시에 라디카가 요즘 들어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 보인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요즘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게 연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라며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카에게 민수로부터 특별한 제안이 담긴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라디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디카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민수의 진심은 충분히 느껴졌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라디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쪽에는 화려한 학자로서의 미래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가정이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상담해봤지만 대부분은 미쳤니? 교수직을 포기하고 아시아로 간다고? 라며 반대했습니다. 특히 절친한 친구 카테리나는 라디카, 정신 차려. 너는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왔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게 말이 되니? 라며 강하게 반대했어요. 사랑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데? 하지만 라디카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아무리 성공한 학자가 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모님에게 민수와의 관계와 결혼 계획을 털어놓았을 때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 며 강하게 반대했고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라디카야,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니?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나 제대로 알고 있니? 아버지의 반대는 정말 거셌어요. 내 딸이 유럽 최고의 학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남자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체코로 와서 살면 되지 않느냐?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하며 라디카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라디카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라디카는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민수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2004년 봄, 라디카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3시간이 넘는 긴 비행시간 동안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설렘과 불안감이 교차하면서 정말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수백 번도 더 자문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라디카는 체코에 남겨두고 온 모든 것들을 생각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체코와는 완전히 다른 아시아의 냄새와 소리, 그리고 한국어로 가득 찬 공간이 라디카를 압도했어요. 민수가 마중을 나와 있었지만 공항에서 만난 그는 체코에서 봤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거든요. 라디카, 정말 온 거야? 민수의 첫 마디였어요. 두 사람은 공항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몇 달간의 이별 끝에 만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현실감도 밀려왔죠. 민수의 고향은 충청북도 청주였어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조용한 도시였죠. 라디카가 처음 도착한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나와서 맞이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인 김순자 여사는 라디카의 손을 꼭 잡으며 멀리서 왔구나, 고생 많았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라디카는 한국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시아버지 김창호 씨는 과묵한 분이었지만 라디카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는 뜻을 영어로 표현하려 애쓰셨어요. 서툰 영어였지만 그 진심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시누이인 민수의 여동생 지영이도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있어서 라디카와의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첫 저녁 식사는 라디카에게 큰 시련이었어요. 상위에 펼쳐진 반찬들이 10가지가 넘었는데 어떤 것부터 먹어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김치의 강한 맛에 깜짝 놀라기도 했고 젓가락 사용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가족들은 라디카를 배려해서 포크와 나이프를 준비해 주었지만 라디카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괜찮니?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라디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정말 이곳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그날 밤 민수와 라디카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어때? 우리 가족들 좋지? 민수의 물음에 라디카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뭐가 걱정이야? 민수가 다시 물었을 때 라디카는 솔직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너무 달라요. 제가 정말 여기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라디카의 손을 잡으며 시간이 필요해. 나도 체코에 갔을 때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잖아. 하지만 점차 적응했지? 여기서도 분명 그럴 거야 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했죠. 결혼식은 한 달 후에 올렸어요. 체코 가족들은 거리상 참석하기 어려워서 화상통화로나마 축복을 전했습니다. 라디카의 어머니는 화면 너머로 눈물을 글썽이며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해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라는 말은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식 결혼식은 라디카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체코의 결혼식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복을 입고 패백을 드리는 의식,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절을 하는 것까지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정성껏 준비해 준 한복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라디카는 자신도 모르게 감동받았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말하는 지영이의 모습에서 진심 어린 환영을 느꼈거든요. 신혼집은 민수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아파트였어요. 체코의 넓은 집에 비하면 정말 작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라디카는 집안을 둘러보며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로 바빠서 낮에는 거의 집에 없었고 라디카는 혼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혀야 했어요. 처음에는 장 보러 가는 것조차 큰 모험이었습니다. 마트에 가서도 한국어로 된 상품명을 읽지 못해 한참을 헤매곤 했죠.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온 공지사항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난감했어요. 어느 날은 수도 점검이 있다는 공지를 못 봐서 갑자기 물이 안 나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도와주셔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분의 친절함에 라디카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결혼 후 첫 겨울, 라디카는 한국의 혹독한 추위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체코도 춥긴 했지만 한국의 건조하고 칼바람 같은 추위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파트의 온돌 난방 시스템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닥이 따뜻한 게 신기하면서도 어색했거든요. 그 무렵 라디카는 첫 번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기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습니다. 한국어로 병원을 다녀야 하고 한국 음식으로 태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민수가 회사를 빼먹고 함께 따라다녀야 했어요. 시어머니 순자 씨는 라디카의 임신을 무척 기뻐하며 여러모로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라디카에게는 그마저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한국의 임신부 음식, 금기사항들이 체코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임신 중에는 찬 음식 먹으면 안 된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라디카는 왜요? 라고 되묻고 싶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임신 기간 중 라디카가 가장 힘들어한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로 바빴고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체코에 있는 가족들과는 시차 때문에 연락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특히 입덧이 심할 때는 한국 음식 냄새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식사를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라디카를 가장 걱정한 것은 시어머니였어요. 순자 씨는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며느리의 힘든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은 라디카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시고 조용히 옆에 앉아서 등을 쓸어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에 라디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째 아들 준호가 태어났을 때 라디카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작고 예쁜 아기를 보며 이제 정말 이 나라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육아에 대한 새로운 걱정도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식 육아법, 이유식 만들기, 예방접종 등 모든 것이 체코와 달랐어요. 특히 산후조리 기간은 라디카에게 정말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미역국만 먹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체코에서는 출산 후 일주일이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너무 엄격하게 느껴졌습니다. 답답해서 밖에 나가고 싶어요 라고 민수에게 말했을 때 민수는 엄마 몸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라며 이해해 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라디카의 산후조리를 위해 매일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처음에는 맛없다고 생각했던 미역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입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가 정성스럽게 끓여주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되면서 라디카는 조금씩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기를 키우면서 라디카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준호가 자라서 학교에 가게 되면 엄마가 한국어를 못한다는 것이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낮잠을 잘 때마다 한국어 교재를 펼쳐들고 공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육아에 지친 상태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어는 문법도 복잡하고 존댓말 체계도 어려웠어요. 안녕하세요와 안녕히 가세요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만도 한참 걸렸습니다. 어느 날 라디카는 체코에 있는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어머니는 화면 속 라디카의 모습을 보더니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라며 걱정하셨습니다.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는 어머니의 말에 라디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그날 밤 라디카는 민수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정말 힘들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너무 달라요. 아기를 키우는 것도 체코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혼란스러워요. 민수는 라디카의 말을 들으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만 라디카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미안해, 내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민수가 라디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회사 일을 조금 줄이고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할게.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함께 해보자. 민수의 진심 어린 약속에 라디카는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준호가 돌이 지나고 라디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동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글 교실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서 망설였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준호 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한글 교실에서 라디카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틴,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
몽골에서 온 체체그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여성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언니도 처음에는 한국말 어려웠어요? 티니 서툰 한국어로 물어봤을 때 라디카는 지금도 어려워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 공부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며 격려했어요. 특히 한국의 복잡한 존댓말 체계는 모든 외국인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였습니다. 한글 교실 선생님인 김지은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언어는 하루아침에 느는 게 아니에요 라며 늘 격려해 주셨습니다. 특히 라디카가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기역, 키읔 소리 구별법을 개별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도 했죠. 3개월 정도 한글 교실을 다니면서 라디카의 한국어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어요. 간단한 일상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고 마트에서 직원에게 물건 위치를 물어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성과였어요. 그 무렵 라디카는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첫 임신 때와 달리 한국의 산부인과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울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과도 간단한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었고 다른 임신부들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둘째 딸 수진이가 태어난 후 라디카는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발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침 동네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한국어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하지만 라디카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계속 집에만 있으면 한국어도 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분식집 사장님은 60대 초반에 정말 푸근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김영숙 사장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라디카를 처음 만났을 때 어머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한국말도 잘하고라며 반겨주셨습니다. 사실 라디카의 한국어 실력은 아직 서툴렀지만 영숙 사장님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얻었어요. 첫 출근 날 라디카는 너무 긴장해서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분식집에 도착해서 영숙 사장님의 밝은 인사를 받고 나니 조금씩 마음이 놓였어요. 오늘은 설거지부터 시작해보자. 그리고 천천히 메뉴판도 외우고 손님 주문 받는 것도 배워보자. 영숙 사장님은 정말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라디카는 열심히 메모하면서 따라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어서 오세요. 라디카가 연습한 대로 인사하자 손님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것이 신기했던 거죠. 여기 떡볶이 하나 주세요 라는 주문을 받고 주방에 전달할 때 라디카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손님은 라디카의 서툰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뭐라고 하는 거야? 한국말 제대로 못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에 와서 민수에게 하소연하곤 했어요. 힘들면 그만둬도 돼. 민수가 위로했지만 라디카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 더 해볼게요. 분명 나아질 거예요. 라디카의 끈기 있는 모습에 민수도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라디카는 점점 분식집 일에 익숙해졌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언니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라며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근처 고등학교 학생들은 라디카를 체코 누나라고 부르며 좋아했어요. 분식집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라디카는 단순한 서빙을 넘어서 요리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사장님이 떡볶이 소스 만드는 법, 튀김 반죽하는 법 등을 하나씩 가르쳐 주셨거든요. 라디카야, 네가 정말 손재주가 좋구나. 요리 센스도 있고라며 칭찬해 주셨을 때 라디카는 정말 기뻤어요. 특히 라디카가 만든 김치전은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체코식 팬케이크 기법과 한국 김치전을 결합한 독특한 맛이었거든요. 이 김치전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라는 손님들의 칭찬에 라디카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영숙 사장님도 우리 라디카가 만든 김치전은 특별해라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집에서도 라디카의 요리 실력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라면조차 제대로 끓이지 못했던 라디카가 이제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등을 능숙하게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아이들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싸주기 시작했을 때 준호는 엄마가 만든 도시락이 가장 맛있어 라며 좋아했어요. 민수도 아내의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라디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할 줄 몰랐어 라며 감탄하곤 했어요. 특히 라디카가 만든 체코식 굴라시에 한국의 고춧가루를 살짝 넣어 만든 퓨전 요리는 민수의 최애 메뉴가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라디카의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다 됐구나라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라디카가 만든 음식 먹으려고 우리 집에 더 자주 오게 된다며 농담하셨어요. 시누이 지영이도 언니 요리 비법 좀 알려줘요 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라디카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글 교실에서 만난 친구 틴이 한국어 능력 시험에 도전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언니도 함께해요. 우리가 얼마나 한국어를 잘하게 됐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틴의 제안에 라디카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험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일상 대화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문법이나 어휘 등 체계적인 지식은 부족했거든요. 라디카는 분식집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아이들을 재운 후 밤늦게까지 한국어 문제집을 펼쳐 들고 공부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민수가 걱정했지만 라디카는 해보고 싶어요. 제가 정말 한국어를 잘하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라며 의지를 보였어요. 그런 라디카의 모습에 민수도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민수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라디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시어머니도 라디카의 공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공부하는 동안 내가 아이들 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열심히 해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따뜻한 배려에 라디카는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시험날이 왔습니다. 라디카는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듣기, 읽기, 쓰기까지 3시간 동안 이어지는 시험이었는데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평소 공부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본 것 같아? 이 시험이 끝난 후 틴이 물어봤을 때 라디카는 잘 모르겠어요. 최선은 다했는데? 라며 불안해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 한 달 동안 라디카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어요.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 발전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영숙 사장님도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결과 발표일. 라디카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급 합격. 처음 시험 치는 것 치고는 정말 좋은 결과였어요. 민수 씨, 합격했어요. 라디카가 기쁨에 넘쳐 소리쳤을 때 민수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우리 라디카가 이제 진짜 한국어 고수네. 아이들도 엄마의 기쁜 모습을 보며 함께 박수를 쳤어요. 시댁에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구나. 한국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라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시아버지도 라디카가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한글 교실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도 열었어요. 틴도 3급에 합격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었죠. 우리 정말 잘했어요. 라며 서로 껴안고 기뻐하는 모습에 다른 친구들도 감동받았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합격 후 라디카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학부모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학부모들과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라디카는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어요. 안녕하세요. 준호 어머니입니다. 라고 자기소개할 때 다른 학부모들이 조금 놀라는 눈치였지만 곧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체코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체코,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라며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같은 반 학부모인 박미영 씨와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미영 씨는 라디카 씨 한국말 정말 잘하세요. 저희보다 더 정중하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라며 칭찬해 주었어요.
두 사람은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체코에서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미영 씨의 질문에 라디카는 체코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체코에서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많이 중시해요. 한국처럼 공부를 많이 시키지는 않지만 대신 예술이나 스포츠 활동을 더 많이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학부모들은 라디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라디카도 한국의 교육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어요. 학급 모임에서 회비를 걷어서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라디카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체코에서는 선생님께 개별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이 일반적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분식집에서의 일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라디카가 혼자서도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영숙 사장님이 개인적인 일로 외출할 때도 라디카야, 오늘 가게 좀 부탁해라며 안심하고 맡겨주셨습니다. 특히 라디카가 개발한 메뉴들이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체코식 소시지와 한국식 떡볶이를 결합한 체코 떡볶이는 젊은 손님들이 특히 좋아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라는 칭찬에 라디카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런 라디카를 보며 영숙 사장님도 감탄했습니다. 라디카야, 네가 정말 요리 천재인 것 같아. 나도 몇십 년 장사했지만 이렇게 창의적인 메뉴는 생각 못 해봤어. 라디카의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가게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지역신문에서 다문화 가족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라디카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요? 라며 망설였지만 영숙 사장님과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라디카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가장 어려웠어요. 하지만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 정말 깊다는 것을 느꼈어요.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기사가 신문에 실린 후 라디카는 동네에서 유명인이 되었어요. 신문에 나온 그 체코분이네? 라며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분식집 손님들도 저 신문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라고 민수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그래도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잖아. 자랑스러워해도 되라며 격려해 주었어요. 그 무렵 라디카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청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멘토로 활동해 달라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며 망설였지만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다른 외국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멘토 활동 날 라디카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청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베트남, 필리핀,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에서 온 라디카라고 합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었어요. 언니, 한국 생활 적응하는 비법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라디카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노력하다 보니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한글 교실도 다니고 텔레비전 뉴스도 자막과 함께 보고 무엇보다 현지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실수해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라디카의 멘토 활동은 점점 활발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에서 열리는 다문화 가족 모임에서 라디카는 선배 격으로 다양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특히 새로 한국에 온 여성들에게는 실질적인 생활 정보를 이미 어느 정도 적응한 여성들에게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에서 온 옐레나라는 여성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언니, 저는 한국 음식이 너무 매워서 적응이 안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라디카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김치만 봐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조금씩 먹다 보니까 이제는 김치가 없으면 밥맛이 없을 정도예요.
라디카는 옐레나에게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김치를 물에 살짝 헹궈서 드세요. 그리고 점차 헹구는 정도를 줄여가면서 적응해보세요. 그리고 한국 음식 중에도 안 매운 것들이 많아요. 미역국, 삼계탕, 잡채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라디카의 세심한 조언들은 다른 참석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민지는 언니 덕분에 김치찌개를 처음 끝까지 다 먹었어요. 라며 기뻐했고, 필리핀에서 온 로사도 언니가 알려준 방법대로 했더니 시어머니가 좋아하셔요 라며 감사해했습니다. 라디카의 활동은 단순히 조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때로는 함께 마트에 가서 장 보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관공서 업무를 볼 때 동행해주기도 했습니다. 혼자서는 무서웠는데 언니가 함께 가주셔서 정말 든든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라디카는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 라디카의 활동이 지역사회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라디카를 만나 시민으로서 정말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시의 자랑입니다 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또한 다문화 가족 지원 유공자로 표창도 받게 되었습니다. 표창식 날 라디카는 가족들과 함께 참석했어요. 민수는 정말 자랑스러워라며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애정으로 가득했고 아이들도 엄마가 상 받아서 기뻐요 라며 좋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모두 참석해서 라디카를 응원해 주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감격해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인정받는 걸 보니까 정말 대견하구나. 시아버지도 라디카가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것 같아라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쁜 활동들 속에서도 라디카가 가장 소중히 생각한 것은 가족이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과의 시간은 꼭 챙겼고 민수와의 대화 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제가 이런 활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특히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라디카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엄마, 체코어 가르쳐줘라고 하기도 했고 수진이도 유치원에서 우리 엄마는 체코에서 왔어요 라며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라디카는 아이들이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키우고 싶어요 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한국어와 체코어를 번갈아가며 사용했고 체코의 전통 요리도 가끔씩 만들어 주었어요. 민수도 라디카의 영향으로 체코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체코에 가서 라디카 부모님을 뵙고 싶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카는 그런 민수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결혼 초기에는 자신만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민수도 체코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분식집에서의 일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숙 사장님은 이제 라디카를 딸처럼 여기며 라디카야, 네가 있어서 우리 가게가 이렇게 유명해졌잖아 라며 고마워하셨어요. 실제로 체코 아줌마가 만든 떡볶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카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진출하려는 체코 기업에서 통역 및 문화 컨설턴트로 일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라디카 씨의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며 망설였지만 민수와 가족들의 격려로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들이 모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민수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새로운 도전 앞에서 라디카는 설렘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겪어온 모든 경험들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라디카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체코 기업 관계자들과 한국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단순한 언어 번역을 넘어서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곧 자신이 이 일에 정말 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디카 씨 덕분에 한국 기업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체코에서 온 비즈니스맨이 감사 인사를 했을 때 라디카는 정말 뿌듯했어요. 반대로 한국 기업 관계자들도 체코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며 고마워했습니다. 특히 회의 문화의 차이를 설명할 때 라디카의 경험이 빛을 발했어요. 체코에서는 회의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위계 질서를 존중하면서 차례대로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설명하니 양쪽 모두 그래서 그랬구나 라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라디카는 자신이 단순히 두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넘어서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제가 체코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깨달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식집 일과 새로운 컨설팅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라디카는 두 일 모두 소중히 여겼어요. 영숙 사장님께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라고 말씀드렸을 때 영숙 사장님은 뭘 미안해하니? 우리 라디카가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니까 내가 다 뿌듯해. 언제든 시간 날 때만 와도 되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 따뜻한 배려들 덕분에 라디카는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요. 주중에는 컨설팅 일을, 주말에는 분식집 일을 하면서 두 영역에서 모두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10년 생활을 통해 축적한 경험들이 모두 의미 있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 즈음 라디카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체코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민수의 회사에서 장기 휴가를 허가해 주었고 아이들도 방학이어서 온 가족이 함께 체코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갈 거야? 라디카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듯 했어요. 10년 동안 화상통화로만 만났던 부모님을 직접 뵐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민수도 드디어 장인어른, 장모님을 직접 뵐 수 있겠네라며 기대와 긴장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면서 라디카는 체코 가족들에게 줄 선물들을 정성스럽게 골랐어요. 한국의 전통차, 김, 고추장 등의 식품들과 한복, 전통 공예품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만든 김치와 떡볶이 소스도 특별 포장해서 가져가기로 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신이 났어요. 준호는 체코어로 할머니, 사랑해요 라는 인사말을 연습했고 수진이는 한국 동요를 체코어로 번역해서 불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엄마의 고향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시댁 식구들도 라디카의 고향 방문을 적극 지지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부모님께 인사드릴 선물도 준비해야겠다며 한국의 전통 과자와 인삼 제품들을 챙겨주셨습니다. 시아버지도 라디카 아버지께 한국 소주 한 병 가져가서 함께 드시자고 해라며 웃으셨어요. 드디어 출발일. 인천공항에서 라디카는 10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때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다면 이번에는 설렘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들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엄마 고향이 어떨까? 수진이의 질문에 라디카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야. 너희들도 분명 좋아할 거야 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부모님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궁금증과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프라하 공항에 도착했을 때 라디카는 고향의 공기를 마시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편안하다는 느낌보다는 손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라디카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죠. 공항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을 봤을 때 라디카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고 아버지도 머리가 하얗게 되어 계셨습니다. 라디카 하며 달려와 껴안으시는 어머니의 품에서 라디카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 외손자, 외손녀구나. 할머니의 품에 안긴 준호와 수진이를 보며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뻐하셨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혈육의 정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민수도 서툰 체코어로 안녕하세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인사드렸을 때 라디카의 부모님은 깊이 감동하셨어요. 체코 가족들과의 재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10년 만에 만난 부모님은 라디카의 변화에 놀라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변했구나라며 기뻐하셨어요. 특히 라디카가 유창한 한국어로 아이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하셨습니다. 라디카는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10년간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렸어요. 처음의 어려움, 한국어 공부, 분식집에서의 일, 멘토 활동, 그리고 새로운 컨설팅 일까지 모든 경험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걱정스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랑스러워하기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했었어.
너무 먼 나라에 혼자 가서 어떻게 살까 싶어서. 어머니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을 때 라디카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네가 정말 잘 선택한 것 같구나.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안심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여전히 약간 어색해 하셨어요. 10년 전 라디카의 결혼을 반대했던 기억 때문이었죠. 하지만 민수와 대화를 나누고 손주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민수가 체코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라디카가 직접 만든 한국 음식들을 선보였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이게 정말 우리 라디카가 만든 거야?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등을 맛보시며 감탄하셨습니다. 특히 라디카만의 비법으로 만든 김치는 매운 것을 잘 못 드시는 부모님도 이건 맛있네? 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민수도 장인어른께 한국식 예절로 술을 따라 드렸어요. 비록 체코어는 서툴렀지만 정성껏 준비한 모습에 라디카의 아버지는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예의 바르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줄 몰랐어라며 이제야 라디카의 선택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순간은 준호가 할아버지에게 한국 전통절을 하며 인사했을 때였어요. 라디카가 한국에서 배운 예절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쳤거든요. 우리 외손자가 이렇게 예의 바르게 자랐구나라며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체코에서의 2주 동안 라디카는 고향 곳곳을 가족들과 함께 돌아다녔어요. 어릴 때 뛰어놀던 공원, 다녔던 학교, 연구했던 대학교 등을 보여주며 자신의 과거를 아이들과 민수에게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여기서 공부했구나 하며 신기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라디카는 체코에 있으면서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10년이 라디카에게는 제2의 고향이 되어버린 거죠. 특히 영숙 사장님이나 한글 교실 친구들, 멘토 활동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 사람이 다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코의 음식들도 예전만큼 입에 맞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한국 음식에 익숙해진 입맛에는 체코 음식이 조금 싱겁고 밋밋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김치가 그리웠고 된장찌개 같은 한국 음식이 생각났어요. 민수도 나도 한국 음식이 그리워라며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한국에 돌아가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에게는 한국이 진짜 고향이었거든요. 체코 할머니, 할아버지는 좋지만 한국의 집, 한국의 친구들이 그리웠던 거죠. 체코를 떠나는 날, 공항에서의 작별은 아쉬웠지만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번에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확신하며 하는 작별이었거든요. 라디카의 부모님은 이제 안심이다. 라디카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한국에 놀러 가게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라디카는 정말요? 한국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한국 음식 많이 해드릴게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도 사위하고 한국 소주 한 잔 더 마시고 싶어라며 웃으셨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라디카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어요. 젊은 시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 낯선 나라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만들어낸 자신이 대견스러웠습니다. 언어의 벽, 문화의 차이, 외로움 등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라디카는 집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이제는 진짜 고향이 되어버린 거죠. 시댁 식구들이 마중 나와 있었고 어떻게 다녀왔어? 체코 부모님은 어떠셨어? 라며 관심 있게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한국에 놀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라는 라디카의 대답에 시어머니는 그래? 그럼 우리가 정성껏 모셔야겠네 라며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런 따뜻한 반응에 라디카는 다시 한번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라디카는 체코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 특히 부모님이 우리 가족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기뻐라고 말했을 때 민수도 나도 정말 감동받았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야 라며 화답했습니다. 그날 밤 라디카는 오랜만에 한국 집에서 푹 잠들었어요. 체코에서의 2주간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만 역시 한국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라디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죠. 다음 날부터 라디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분식집에도 들르고 멘토 활동도 재개하고 컨설팅 일도 계속했습니다. 영숙 사장님은 우리 라디카가 돌아왔네. 어떻게 다녀왔어? 라며 반가워하셨고 한글 교실 친구들도 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라며 환영해 주었어요. 라디카는 체코에서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특히 다문화 가족 멘토 활동에서는 고향을 다녀와도 역시 한국이 제일 편안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며 다른 외국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한국이 진짜 고향이 될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제 라디카에게 한국은 단순히 남편 때문에 온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선택하고 만들어가고 사랑하게 된 진정한 고향이 되어버린 거죠. 체코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카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고향이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곳이라는 것을. 한국에서의 10년은 단순히 적응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해 나가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체코에서 온 라디카의 감동적인 한국 정착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땅에서 10년을 버텨내며 이제는 한국이 진정한 고향이 되어버린 한 여성의 이야기였는데요. 사랑과 끈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